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정상적으로 가동되던 해상풍력발전기에서 한밤중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설치된 해상풍력발전기여서 헬기가 투입되고 나서야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흑 같은 밤에 바다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해상풍력발전기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해경 연안 구조정과 함정이 동원됐지만 발전기 높이가 높아 진화 자체가 어렵습니다.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해안에 해상풍력 발전기에서 불이 난 것은 어제 새벽 4시쯤. 소방차와 해경 함정이 출동했지만 육상에서 1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설치된 데다 높이가 78m여서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오전 6시 반쯤 소방 헬기 한라매와 산림청 헬기가 동원돼 물을 쏟아붓고 나서야 1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새벽 한 7시 반에 막 헬리콥터 소리가 너무 요란하게 나. 한 대가 아니야. 그냥 낮에 나오시면 2대가 막 빙빌 돌고 있더라고. 근데 물떠서는 그냥 이쪽 동쪽으로 와서는 그냥 물 뿌리고 그 물이 그냥 바로 저 풍력 발전 거기에다 떨어지게 만들더라고. 불이 난 풍력 발전기는 단지 내 10기 가운데 하나로 남동발전 자회사인 탐라해상풍력발전이 지난 2017년 9월부터 가동해 왔습니다. 발전기 운전업체는 새벽에 발전기 운용에 에러가 발생해 발전기가 자동적으로 멈췄고 몇 분 후 화재가 발생한 걸로 추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원인으로 추정할 만한 내용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신속하게 전문가들 구성해서 조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주도는 화재 사고의 후속 조치로 전체 풍력발전 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제주에서는 2010년 구자 행원풍력발전단지를 비롯해 지금까지 4건의 풍력발전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부곡남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은 학생들의 도박 중독 예방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학생 도박 예방 교육과 치유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비롯해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사이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제주센터 조사 결과 도박 중독 조기 발견 학생은 지난 2018년 135명에서 지난해 905명, 올해 8월까지 547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가을이 무르익고 어느덧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입동이 지났는데요. 제주의 단풍 명소 천하계곡은 울긋불긋 단풍이 절정을 맞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눈부신 단풍의 정취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좀 더욱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네요. 천하숲길이 단풍이 너무 좋다 그래서 왔는데 정말 너무 좋아요. 그림 같아요. 내다 보니 3, 3, 5 아이들은 제잘되며 학교 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서귀포 지역의 우수 감귤 종자 생산을 위한 기반 시설이 구축됩니다. 서귀포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종자산업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서 과수 묘목 분야에 선정돼 종자산업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대상에 선정된 남원농협은 내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등 4억 8천만 원을 투자해 우수한 감귤 묘목 생산을 위한 육모장과 저온 시설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인공지능, AI에 대한 관심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뭔가 막연하기도 하고 변변한 교육기관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AI를 가르치는 영재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충북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세계의 대국으로 불린 알파고와 이세돌의 승부. 4대1의 알파고의 승리로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고 인공지능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인공지능 사업 지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 1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AI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상황. 충청북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영재학교 설립을 통해 AI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섭니다. 오는 2023년 개교가 목표인데 기존의 충북과학고를 AI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신입생은 120명으로 절반은 충북에서 선발합니다. 생활 속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창출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교육과정도 기존 영재학교와 다릅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 능력을 기르기 위해 뇌인지과학과 컴퓨터과학이 새로운 과목으로 신설됩니다. 또 기존의 코딩이나 프로그램 교육을 넘어 예술과 문화 같은 다양한 인문학 수업과 순수 기초과학 수업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뇌를 닮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넘어야 될 난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푸는데 적합한 융합적인 기술, 그 자연과학부터 인문학까지 상당히 폭넓게 알아야 되거든요. 문제는 교육부를 재촉해서 아직은 일정이 불확실한 영재학교 공모를 이끌어내고 통과해야 한다는 점. 또 아직은 소극적인 충청북도를 설득해 시설과 장비 현대화 예산 수백억 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진주의 10월 축제가 취소된 대신 이달부터 유등이 진주의 밤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환됐던 문화예술 공연도 시작돼 기대도 크지만 자칫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서윤식 기자입니다. 대형 유등이 촉성로 앞 남강을 물들입니다. 미술관과 공룡 등이 긴 잠을 깨고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가을의 끝자락, 잎을 떨군 나뭇가지엔 유등이 대신 내걸렸고 진주의 옛 모습이 빛으로 재현됩니다. 원도심과 동네 공원, 진주성까지 시내 곳곳에서 유등이 다시 피었습니다. 지난 10월 축제의 화량과는 또 다른 정취에 시민들은 빠져듭니다. 축제만큼 아니지만은 이렇게 해놓으니까 상당히 경치도 좋고 이 가을하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비대면에 만족해야 했던 문화예술 공연도 재개됐습니다. 원도심의 빈점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임시 공연장으로 탈바꿈했는데 유리창 너머로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선보이게 됩니다. 오감이 자극을 받는 그런 공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설치 미술과 추억의 사진전, 쇼윈도우 공연과 버스킹 공연 등 소규모 공연이 동네 16곳에서 이어집니다. 버스킹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솔직히 부족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너무 좋아요, 솔직히. 이 가을 감성이랑 너무 어울리기도 하고. 이런 계기로 또 새로운 문화예술이 새로운 장르가 또 변형된 예술로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지역 경제와 문화예술계를 다독이며 일상 속 공연으로 스며든 진주축제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축제를 취소해놓고 다시 20억 원이나 들여 행사를 진행하는 건 예산 낭비라는 겁니다. 20억 원 이 돈이 분리분해서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고 이제 콘텐츠 부분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그 원도심 활성화에도 자칫 코로나19 확산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진주시는 철저한 방역 대책으로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에게 위안이 될 빛과 예술의 향연이 큰 어려움 없이 올해 말까지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외출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오늘 제주시의 아침 기온이 10도, 낮 최고 기온이 14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8도에 그치겠는데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는데요.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등반객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북부와 서부가 10도, 남부가 9도, 동부가 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6도, 북부와 동부가 14도, 서부가 1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겠고요. 현재 기온 1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특보는 오후에 해제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사흘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37살 강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강 씨는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한 데 불만을 품고 지난 3일 제주 시내 주거지에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한라산 보전과 도민 안전을 위해 탐방 예약제를 즉각 재시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가을 단풍철 탐방객 증가로 탐방로 주변의 환경 부담이 심각해지고 성판악 등 주변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무법지대가 되고 있다며 지난 2월 시범 운영했다가 코로나 사태로 관광객이 감소해 중단된 탐방 예약제를 더 이상 보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로 270억 원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도내 185개 업체에 272억 원의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별로는 경영안전자금 분야가 183개 업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개보수 자금이 2개 업체 29억 원이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는 13일까지 학교 밖 아동을 위한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을 추가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교 밖 아동으로 기존 신청자와 재학생은 해당되지 않는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으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은 20만 원, 중학기 학령기 아동은 15만 원입니다. 제주 지역 다문화 혼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다문화 혼인은 448건으로 전체 혼인 3,400건의 13.2%를 차지하며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다문화 출생아는 350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7.8%로 나타나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올해산 제주 감귤이 본격적인 미국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농협 제주본부는 지난 6일 중문과 서귀포 농협, 조천 농협을 시작으로 올해산 노지 감귤 324톤을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출을 위한 선적은 오는 27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제주 감엽도 90톤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